여러분은 본인의 생기부에 만족하시나요? 나름 열심히 학교 생활을 했다고 생각했는데 여러분의 생기부는 진짜 좋은 게 맞는 걸까요? 안타깝게도 성실함과 생기부 퀄리티는 비례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러 오시는 분들 중에는 어느 정도 생기부 관리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 인터넷을 보면 삐까뻔쩍한 생기부가 너무 많아서 상대적으로 내 생기부가 괜찮은 게 맞는지 혼란스러울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5분 투자로 있어 보이는 생기부 주제 정하는 팁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아마 여기서 드리는 팁들은 다른 곳에서 한 번쯤 들어봤을 법한 자료들을 활용하는 팁일 거예요. 하지만 이들을 정석적으로 활용하는 건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최소한의 노력으로 생기부를 완성시킬 수 있는 딱 3가지 팁을 전수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논문 살펴보기입니다. 논문이요? 5분 투자로 알아보는 팁이라면서요. 그걸 고등학생 수준에서 이해하기 너무 어렵지 않나요? 교수님이 대필했다고 오해를 하시진 않을까요? 라는 많은 걱정들이 머릿속에 바로 떠오르죠. 여기서 핵심은 논문의 내용이 아닌 논문의 제목입니다. 논문 사이트에 들어가서 교과목에 나오는 단원명이나 주요 키워드를 검색하면 그 키워드를 다양한 관점과 학문 분야에서 다루는 논문들이 수도 없이 나옵니다. 대표적인 논문 사이트로는 DBP와 리스 등이 있습니다. 저는 수능 모의고사 국어 지문에 나오는 게임 이론에 대해서 한번 검색해 볼게요. 아마 수능 준비를 하고 있는 친구들이라면 한 번쯤 들어본 적이 있는 지문일 거예요. 지문에는 죄수들이 석방을 위해서 심리전을 벌이는 게임 이론이 등장합니다. 오늘은 게임 이론이라는 주제를 다루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게임 이론이 뭔지는 몰라도 괜찮아요. 사이트를 조금 내리다 보면 게임 이론의 관점에서 살펴본 미중 무역전쟁의 예측이라는 논문이 나옵니다. 조금 더 내리면 게임 이론 기반 자율주행차 추월 전략 개발이라는 논문이 나오고요. 내가 알았던 게임 이론은 죄수의 딜레마밖에 없었는데 단 2, 3분 만에 외교 분야와 과학 분야로의 확장에 관련된 아이디어를 떠올릴 수 있게 됩니다. 사실 그 뒤에는 논문을 읽어봐도 되지만 오늘 주제는 적은 노력을 투자해서 있어 보이는 주제로 보고서를 완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관련 내용을 유튜브나 구글처럼 우리에게 비교적 친숙한 사이트로 옮겨와서 검색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유튜브에서 해당 주제를 소개하는 예능 프로그램들을 봐도 좋고 관련 사회 실험 영상을 찾아봐도 좋아요. 그저 주제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고 자신의 언어로 만들 수 있는 정도가 된다면 충분합니다. 두 번째는 1학기나 지난 학년의 자신의 생기부 활용하기입니다. 여태까지의 생기부 활동들을 살펴보면 자신이 진짜 애정하는 활동이 한두 개 정도 있을 수 있지만 모든 활동에 사실 애정을 쏟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학교 수업 시간에 수행평가로 어쩔 수 없이 하게 되었는데 우연히 생기부에 들어가는 활동들도 있을 거고요. 사실 이 상태로 내버려 둔다면 그 활동들은 가치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아마 자신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깊이감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울 거고요. 이제 그 활동을 소생해봅시다. 안 그래도 매번 새로운 세트가 아이디어를 내는 것도 어려운데 한두 개 정도는 자기 생기부 안에서 찾는다면 그것보다 편한 방법이 없겠죠? 예를 들어 단순하게 학교 진로 시간에 공정거래위원회의 실무자에게 멘토링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칩시다. 학교에서 시킨 멘토링이니까 생기부에는 딱 한 줄 적혀 있을 거예요. 멘토링 프로그램 시간에 공정거래위원회의 실무자를 만나서 멘토링을 받음. 이렇게요. 이런 나열식의 내용은 그 자체로 어떠한 임팩트도 없죠? 여기서 출발하는 겁니다. 그러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어떤 일을 하지? 찾아보니까 최근 이슈 중에 공정거래위원회의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있다고 합니다. 그냥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다루는 것은 식상하니까 조금 추상적인 언론 분야에서도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적용할 수 있는지 다뤄보는 것은 어떨까? 이것에 대해서 토론을 해보자. 여기까지 간다면 완벽합니다. 그럼 나는 아무 의미 없이 실무자 멘토링에 1시간 동안 앉아있었던 사람에서 멘토링에 감명을 받아서 공정위의 업무를 살펴보고 이를 새로운 분야로까지 확장해본 인재가 되는 거예요. 간단하죠? 세 번째는 독서 활용하기입니다. 쌤, 간단하게 주제 찾는 법이라면서요? 책은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나요? 라고 할 텐데 책 전체를 읽으라는 게 아니에요. 필요한 부분 발췌독이면 충분합니다. 그냥 책 찾는 건 모두가 할 수 있고 이미 하고 있는 걸 텐데요. 여기서 책을 찾는 시간을 줄이는 동시에 심화적인 주제로 나아가는 팁을 알려드릴게요. 교과서에 수록되는 작품과 함께 주로 언급되는 책을 찾아서 교과서 작품과 그 책을 비교 분석하는 활동입니다. 이 과정에서 인문학적 소양을 보여줄 수 있는 책과 과학적 소양을 보여줄 수 있는 책을 읽으면 더욱 좋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게임 이론을 다시 가지고 와볼게요. 게임 이론 관련된 책들을 검색하다 보니까 이기적 유전자가 나옵니다. 이기적 유전자란 책, 이름만 들어도 어려울 것 같죠? 걱정하지 마세요. 발췌독이면 되니까요. 유전자가 생존에 가장 유리한 선택을 하는 것이
사실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의 전략을 찾겠다는 게임 이론의 목적과 동일했던 거예요. 그럼 이제 둘을 비교 분석하는 보고서를 적는 것이 좋은 아이디어가 되겠죠? 사실 나는 이미 게임 이론이라는 지문을 수업 시간에 읽었기 때문에 이기적 유전자에서 게임 이론이 등장하는 부분만 발췌해서 읽으면 됩니다. 특히 생기부에서 독서란이 미반영되기 때문에 세특에서 자신의 도서 이력을 보여주는 것이 엄청난 메리트가 됩니다. 이렇게 모아서 보니까 세특 주제 정하기 생각보다 어렵지 않죠? 오늘 드린 팁들 꼭 기억하셔서 막막한 세특 주제 정하기에 한 줄기 빛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우연쌤이었고 다음 시간에는 세특 퀄리티 높이는 팁 가지고 돌아올게요.